MNK 포랑입니다. 미주 한인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자동차 중에 하나죠. 바로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 GV8인데요. 제가 지금 GV8이 시승을 하러 나왔거든요. 근데 이 차가 너무 장점이 많아서 뭐 단점도 있겠지만 이제 뭐부터 얘기할지 모르겠지만, 가장 먼저 제가 이 차를 봤을 때 이거 참 괜찮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디자인이에요. 이게 GV80가 뭐 수치로 따져보자면 뭐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BMW X5랑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수치가 굉장히 비슷해요. 한데 눈으로 볼 때는 X5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장점이 있어요. 왜냐면 이게 그 그릴 자체가 넓고 뭐 뻗은 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박시하면서 좀 시원시원한 라인을 주다 보니까 뭐 이렇게 BMW처럼 좀 기교를 많이 부린 그런 자동차보다는 조금 더 눈으로 볼 때 시원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굉장히 클래식하죠. 왜냐면 그 제네시스 브랜드 굉장히 재밌어요. 왜냐면 이 브랜드 역사는 짧은데 그 안에 무슨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어요. 뭐 초기 품질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, 뭐 심지어 카 오브 더 이어까지 받았으니까 이게 뭐 생긴 지 얼마 안 된 럭셔리 브랜드인데 얘네 왜 이렇게 잘해?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돌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 놓고 봤을 때 약간 캐릭터로 형상을 하자면, 우리 왜 어렸을 때 그 나이는 젊은데 뭐 말하는 행동이라든가 언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른스러운 친구들이 있거든요. 하여튼 역사에 비해 제네시스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거, 아마 이런 게 좀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. 네, GV80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3.5 터보와 2.5 터보 두 개가 들어가죠. 양쪽 다 모두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됩니다. 뭐 2.5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으로 올휠 드라이브를 달 수 있고요. 3.5 모델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올휠 드라이브를 넣어줘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운전자의 패턴이겠죠. 제가 오전에 약간 3.5 터보를 몰긴 했는데 뭐 V6 엔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듬직한 파워를 느끼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, 그렇다고 2.5로 내려와도 뭐 힘의 부족이라는 거는 좀 못 느끼겠어요. 약간 좀 엔진이 아무래도 4기통이다 보니까 좀 방방방방 뛰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 이게 좀 약간 촐싹거린다는 표현은 아니고 경쾌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. 굉장히 경쾌하게 나가요. 그러다 보니까 뭐 3.5로 가시면 물론 좋겠죠. 그렇지만 2.5로 와도 뭐 출력이 있어 가지고는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. 인테리어를 살펴보면 사실 GV80에 제가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은 게 바로 인테리어인데, 이게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테마 자체를 뭐 한옥에서 모티브를 얻어왔대요. 근데 사실 진짜 제가 보니까 어떤 그런 뭐 착 내려앉은 그 처마 같은 그런 대시보드라든가 뭐 특히 이제 컬러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게 좀 컬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. 거기다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그 객이라든가 뭐 이런 버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분하게 내려와 있어요. 네. 또 어떤 모델 여러분 타시면은 막 너무 미래지향적이거나 아니면 막 눈을 현란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 차들이 있는데, 제네시스는 딱 안에 들어오면요 굉장히 편안합니다. 특히 그 제가 볼 때 이거 편안하게 작용하는 느낌 중에 하나가 또 스티어링 휠인데,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한 디자인이라고 막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차에서 딱 오자마자 눈에 딱 들어오는 이 스티어링 휠이 그냥 안정감을 줘요. 약간 럭비공 스타일의 느낌인데 제가 이상할까 싶었는데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. 이제 모든 트림에 이게 14.5인치 이 초대형 와이드 너무 깁니다, 여러분들. 이게 지금 길긴 한데 또 분할로 쓸 수 있으니까 좋긴 해요. 어쨌든 이 와이드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모든 트림에 껴준다는 게 또 상품성 측면에서부터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요. 이 공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, 터치감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이 비주얼로 이렇게 좀 뭐 바람 방향이라든가 보여주게 하다 보니까 뭐 조작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, 또 그 약간 좀 그냥 이렇게 버튼으로 누를 때 터치감 같은 게 좀 이상할까 싶었는데 나름 햅틱 효과를 줘서 뭐 징징징 진동이 울리니까 이게 또 기분이 좋네요. 작동하다 보니까. 기어 레버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제 기능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만들어 놨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기어 레버 바로 위에 어떤 그런 또 그 메뉴 고르는 버튼 바로 밑에 이렇게 또 돌려가는 다이얼을 만들어 놨는데, 이게 이제 그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 뭐 메뉴를 고를 수도 있고, 뭐 핸드라이딩으로 쓰면 뭐 내비게이션 그 목적지 설정할 때 알파벳 넣을 수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고요. 다이얼식 이 기어 레버 사실 좀 저는 모르겠어요.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고 좀 이렇게 있어 보이긴 한데 실제 운전에서 좀 불편해요. 그러니까 버튼형도 그렇고 다이얼도 그렇고 그냥 좀 전자식 기어 레버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,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
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2.5 2.5 이제 뒷바퀴 굴림의 프레스티지 트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, 이게 또 이제 여기는 그 에르고라는 그 안마 시트가 들어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진짜 여러분, 이거 좀 운전하다가, 사실 제가 좀 너무 아침부터 운전을 많이 해서 좀 쉬고 있는데 이게 진짜 편합니다. 와, 이게 뭐 진동으로 쭉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이게 사장님들이 좋아할 옵션인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. 왜냐면 또 이제 이 정도 미드 사이즈의 어떤 럭셔리 SUV 같은 경우는 또 가족들과 함께 탈 수도 있으니까 뒷좌석도 궁금할 텐데, 뒷좌석은 굉장히 그 리클라이닝이죠. 이제 뒤로 그 시트가 넘어지는 각도가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더 일반적인 모델보다 좀 더 간다고 그러네요.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잠깐 누울 수 있고요. 뭐 센터 암레스트에는 컵홀더가 포함되어 있고, 그리고 뭐 기타 그 뒷좌석 전용 그 AC, 그냥 일반 가정 전기 코드를 꼽을 수 있는 그 코드가 있고, 그리고 영등포로 USB를 또 쓸 수 있게 해놨어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독립식으로 공조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뭐 공조 컨트롤 장치도 마련돼 있어가지고, 뒷좌석에 앉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고, 또 이 거주 공간은 넓게 이 제네시스 GBA를 느낄 수 있다는 거, 이런 게 또 좀 눈길을 끕니다. 그리고 트렁크로 가게 되면요, 트렁크 굉장히 이게 사실 넓어요. 왜냐면 그 밖에서 보는 디자인 자체가 루프가 길게 완만히 떨어지다가 뒤로 뚝 떨어질 때 그 공간 자체가 이제 겉으로 봐도 굉장히 크겠구나 싶었는데 그냥 깊고 넓고, 뭐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분할되게, 그러니까 또 만약에 짐을 좀 실을 때 이 앞에 시트를 접어야 될 때 내가 따로 또 가지 않아도 이 강내 버튼을 누르면 접힌다는 거,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GB80가 뭐 다양한 측면의 어떤 소비자의 니즈, 편의성을 고려해서 반영한 결과가 아닐까, 또 이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. 그 다음에 또 빼내서 없는 게 렉시콘 오디오죠. 이게 소리 음질이 정말 좋은데요. 좀 들어볼까요? 렉시콘 오디오도 이제 그 제네시스가 주로 사용해왔던 브랜드인데, 이 GB80로 오면서 좀 뭔가 숙성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사실 요즘 그 자동차 구매할 때 어떤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이 따지시는 게 뭐 운전자 보조 스마트 그런 기능이 있냐 없냐인데, 이 제네시스는 HDA2라고 그러죠. 이제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라는 보다 진보된 장치를 모든 트림에 다 적용을 합니다. 이래가지고 뭐 크루즈 컨트롤이랑 연동이 돼서 뭐 앞차와의 거리는 뭐 기본이거니와, 이제 차선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 쪽으로 차가 바짝 붙을 때 그때 내가 유지된 차선 안에서 그 차를 좀 더 피해서 내가 공간을 이동한다든가,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만나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여러분들 또 그런 기능들이 또 많으면 또 부담스럽잖아요. 이거 뭘 눌러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시는데, 그냥 간단합니다. 스티어링 휠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모드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모든 게 쫙 위에 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만질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뉴얼을 보시면서 이제 사용법을 숙지하시면 되는데, 이게 약간 차선 변경하는 거는 제가 좀 해보니까 약간 좀 까다롭네요. 이게 사실 제가 매뉴얼을 보니까 차선을 변경하기 위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, 그 조건들을 맞춰가지고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라고 하라고 그러면 그냥 제가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, 그런 게 있고요. 또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의 뭐 증강현실인가요? 증강현실을 이용한 어떤 내비게이션의 어떤 그런 좀 재밌는 요소가 적용이 되는데, 이 미국 GB80에는 아직 그 기능은 들어있지 않습니다.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. 이제 반나절 정도 이제 지금 GB80을 타고 있는데요. 뭐 아무리 좋은 성능, 아무리 좋은 뭐 옵션을 갖고 있다 해도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이게 또 이제 자동차의 가치가 또 이제 뭐 진가가 드러나는 건데,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가가 굉장히 좋아요. 이제 한 4만 한 후반대로 시작가가 정해져 있는데, 기본 모델이. 근데 이게 좀 이제 옵션이 더해질수록 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3.5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만 달러 이상도 올라가게 되는데,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2.5의 뒷바퀴 굴림, 올릴 드라이브 말고 뒷바퀴 굴림의 프레스티지 등급, 굉장히 하이 등급인데, 이게 한 지금 5만 후반대거든요. 근데 이 정도 옵션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나서 5만 달러 후반대면
사실 그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BMW X5 같은 경우가 이제 베이스 모델이 5만 후반 시작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제네시스 GV8이 기본 모델인 경우는 뭐 BMW X5보다는 약 한 $10,000 정도 싸게 시작합니다. 근데 그럼 굉장히 괜찮네라고 하는데, 또 렉서스 경쟁 모델 중에 하나죠. 렉서스 RX를 보면 RX 기본 모델이 더 낮게 시작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민이 오죠. 네, 고민이 오다가 그러면 또 제네시스 GV8를 사볼까 하다가 또 어느 정도 가격을 올리면, 예를 들어 이제 2.5에 옵션을 더해서 올리면 누굴 만나냐면 또 벤츠 GLE 베이스 모델을 만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독일 3사의 어떤 그런 미드 사이즈 SUV들과 어떻게든 만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. 왜냐면 그래도 2.5의 어드밴스드 이상은 타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GV8가 주는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, 그러면 가격이 고민이 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브랜드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. 그러니까 그만한 가격에 우리는 이만큼 좋은 장비와 디자인을 줄 테니 소비자분들에게 이게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, 이제 문제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죠.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차가 좋은지 너무 잘 알아요. 그래서 뭐 비슷한 가격대의 차를 골라라고 하면 분명히 GV8는 구매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. 근데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아직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런 장점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좀 생소한데 내가 살려는 모델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것 같아 라고 여겨지시면 고민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차를 앞으로 제네시스가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피처라든가 뭐 디자인의 장점이라든가 특히나 뭐 안전 사양에 같은 문제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요. 왜냐면 뭐 꼭 미주 한인 분들인 경우는 그래도 한국 브랜드니까 그나마 아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, 제가 이제 미주에 계시는 이제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꼭 한국인이라고 제네시스를 다 안다는 법도 없는데, 하물며 타인종인 경우에는 얼마나 더 이 인지도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그만큼 이 제네시스 GV8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아쉽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이제 이 차를 기다리시고 실제 살려는 분들은 막상 이제 딜러에 가서, 사실 이제 자동차가 이제 딜러에서 딜러가 얼마나 잘 해주냐에 따라서 판매 결정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, 어쨌든 딜러에 가서 이 가격대를 좀 생각했던 모델과 비교를 해보시면 생각했던 모델의 베이스 모델로 좀 더 많은 옵션을 가진 걸 살 수 있겠네 라는 게 좀 눈에 보이실 거예요. 그러면 이 GV8에 대한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. 왜냐면 사실 미국에서의 내구성은 사실 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. 제네시스가 또 컨시어지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말 그대로 하면 이제 뭐 약간 굉장히 비서를 하나 두는 셈인데, 굉장히 잘해줘요. 뭐 무슨 서비스 센터의 발레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제공해주고, 뭐 XM 라디오라든가 같은 경우는 뭐 3년 36,000마일 동안 또 제공해주고, 뭐 기타 제네시스 커넥트 같은 것도 뭐 이제 무료로 이제 기간 동안 제공해주는 게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죠. 이제 제네시스 한 대 사면 차도 좋고 뭐 기분도 좋고 또 어떤 그런 나를 백업해주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. 아마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막 겪어보고 느껴보신다면 제네시스 GV8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망설임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제네시스 GV8을 제가 이제 시승을 끝냈는데요. 지금 사실 제네시스 GV8이 베이스 모델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이 어떤 브랜드의 인지도, 사람들이 제네시스 GV8이라는 차가 있다는 거, 좀 이런 부분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. 이제 앞으로 뭐 마케팅과 홍보 이런 쪽에서 키워야 될 문제긴 하지만, 일단 내용물만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 모델들과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상품성이 있다는 게 이 GV8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MNK 포랑이었고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.